안녕하세요. 화계중학교 학생 여러분, 이윤선 선생님입니다.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알려주고 싶었던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. 이 영상 끝에 과제도 선생님이 내주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듣고 다음 과제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, 이번에 선생님이 들고 온 주제는 캘리그라피라는 주제입니다. 캘리그라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요즘 굉장히 취미 활동으로도 많이 하고 이런 캘리그라피가 쓰여진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문구류 아니면 영화 포스터 등이 많이 있거든요. 이 캘리그라피가 뭔지 선생님이랑 오늘 한번 알아보고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캘리그라피의 어원을 살펴보고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캘리그라피는 캘리라는 단어에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라피라는 단어에 필기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즉 아름다움 필기법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. 밑에 한번 선생님이 써놓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.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, 그리고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자체라고 적혀 있어요. 자, 캘리그라피는 꼭 손으로 써야 됩니다. 손으로 쓴 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어떤 수업을 들을 때 그냥 우리의 필기체 그대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개성 있게 쓰는 글씨를 캘리그라피라고 해요. 자, 그렇다면 오늘 1, 2, 3, 2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. 첫 번째는 실생활 속의 캘리그라피, 두 번째는 캘리그라피의 순수 작품, 이거에 대해서 감상을 해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 작품을 직접 제작을 할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생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캘리그라피를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두 개의 먹을 것이 있는데요. 첫 번째 라면 봉지를 한번 볼게요. 이 라면은 어떤 맛일 것 같나요? 그쵸? 딱 표지만 봐도 열이라고 굉장히 크게 적혀 있어서 매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화끈한 맛일 것 같죠? 자, 그 이유는 이 열이라는 글씨가 굉장히 굵게 적혀 있기도 하고 또 글씨 테두리 주변으로 불이 이렇게 일어난 것 같은 효과를 줬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뜨겁고 강렬한 맛 그리고 매운맛 이런 것들이 전달할 수 있게 표지를 제작을 했네요. 자, 오른쪽에는 초코파이예요.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초코파이에도 캘리그라피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. 자, 굉장히 정감이 가는 글씨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번에는요.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설빙인데요. 이 설빙은 캘리그라피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매장이에요. 이 설빙이라는 매장 이름도 한번 볼까요? 뭔가 눈이 살살 녹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우리나라 글씨체로 썼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. 그리고 오른쪽처럼 어떤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되면은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로 이런 상품의 이름을 적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. 자,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이 빙수와 함께 캘리그라피 문구로 빙수의 이름을 적어놨죠. 달콤한 고구마는 약간 고구마 모양의 느낌이 나게 고구마라고 캘리그라피 글씨로 썼고, 눈꽃 빙수, 캐러멜 커피 설빙, 상큼하고 달콤한 여름나기, 이런 캘리그라피를 쓸 때는 조금 더 그 상품의 이미지나 맛이나 이런 비주얼적인 측면들 모두 다 고려를 해가지고 캘리그라피를 적었어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즐겨보는 이 영화의 포스터에도 캘리그라피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. 이 광해에는 굉장히 강렬한 붓 글씨로 강렬하게 광해라고 적혀 있고, 오른쪽은 연극 포스터인데요.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붓글씨로 적혀 있네요.
이런 것들은 우리가 컴퓨터 타이핑을 쳐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개성 있는 글씨체라고 할 수 있죠. 자, 한때 엄청나게 흔행했던 부산행 영화 포스터예요. 지금 보이는 왼쪽의 포스터가 원래 원작 포스터이고요. 선생님이 이 부산행이라는 글씨를 캘리그라피로 바꿔볼게요. 자, 어때요? 오른쪽에 써있는 이 부산행 캘리그라피 글씨 빨간색으로 적혀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적은 것 같은 느낌과 긴박한 순간이라는 거를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죠. 이렇게 원작의 부산행 글씨도 좋지만 오른쪽에 캘리그라피로 쓴 빨간 글씨체의 부산행 글씨도 굉장히 부산행의 그런 영화 속 줄거리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TV 속 광고에서도 캘리그라피를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. 커피 광고. 조금 더 부드러운 이런 커피를 강조하고 싶을 때 크레파스로 쓴 것 같기도 한 이런 귀여운 글씨체, 그리고 오른쪽에 카누 광고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는 글씨로 캘리그라피로 적어서 광고를 제작을 했네요. 자, 이번에도 역시 상품 광고인데요. 첫 번째는 후루룩 칼국수예요. 후루룩에 이런 리을자 한번 봐보세요. 국수가 이렇게 빨려 올라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잘 표현을 했죠. 자, 그리고 오른쪽에는 청춘 차렷이라고 적혀 있네요. 이걸 봤을 때 오른쪽에 이 음료는 무슨 음료수 같나요? 맞아요. 에너지 드링크예요. 이런 젊은이들이나 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음료인 것 같은데요. 이런 에너지를 주고 조금 더 정신이 바짝 들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춘 차렷의 짝대기 부분을 조금 더 굵고 반듯하게 그려준 표현이 아주 강조가 돼가지고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책인데요. 책에서도 캘리그라피 글씨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그 책의 줄거리나 메시지 같은 거를 잘 전달될 수 있는 글씨체로 많이 쓰는데, 여기 있는 표지에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. 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다. 딱 이 글씨를 봤을 때 몇 살 정도가 쓴 것 같나요? 선생님이 봤을 때 뭐 초등학생 정도가 쓴 것 같아요. 근데 이 초등학생이 문득 어른이 된 내용이 적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이 글씨체만 봐도. 근데 만약에 이런 어린아이가 적은 듯한 글씨체가 아닌 다른 글씨체로 써 있다면 이 책 내용은 어떨 것 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이번에 보이는 책 내용은 어떤 것 같나요? 굉장히 궁서체죠? 진지해요. 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써있네요. 뭔가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뭔가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.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이에요. 자, 이렇게 캘리그라피 글씨인지 아니면 타이핑된 글씨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책 속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로 캘리그라피 순수 작품을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캘리그라피는 방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작품으로 인정이 되어서 캘리그라피 글씨들만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. 자, 첫 번째 작품 한번 볼게요. 뭐라고 써 있는 것 같나요?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글씨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잘 살펴보면은 무슨 글씨인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힌트는 여기 밑에 보이는 조그만 글씨들에 있어요. 여기요. 자, 모두들 다 알아봤을 것 같은데 이 글씨는 봄이라는 글씨예요. 봄이라는 글씨의 비읍자 대신 이런 꽃송이를 그려줬고요. 그 다음에 오를 줄기처럼 이렇게 길게 그렸고, 그 다음에 이 미음은 그렇다면 뭔 것 같나요? 그쵸? 선생님이 보기에는 화분을 표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화분에 이렇게 꽃이 피어난
그림 같은 글씨를 그렸죠. 특히 꽃은 봄에 많이 피니까 이렇게 꽃송이로 표현해도 봄이라는 글씨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자, 오른쪽 글씨를 한번 볼까요? 자, 이것도 역시 뭔가 꽃 같기도 한데 무슨 글씨 같나요? 맞아요. 여기 보면은 쌍기역자가 숨어져 있고요. 이렇게 쌍기역, 그리고 오자, 그 다음에 치읓자, 이렇게 해서 꽃이라는 글씨예요. 꽃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이렇게 꽃송이가 위에 달려있고 꽃잎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는 표현이 된 게 정말 꽃같은 느낌이 나죠.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들의 작가는 강병인이라는 유명한 캘리그라퍼예요. 자,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? 자, 왼쪽의 작품은 어떤 글씨가 숨겨져 있는 것 같나요? 맞아요. 춤이라는 글씨예요. 춤이라는 글씨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춤추는 듯한 이런 글씨를 빠르게 적어줬죠. 자, 오른쪽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봅시다. 웃자, 웃으면 복이 와요. 여기에는 어떤 그림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웃이라는 글자가 마치 어떤 그림처럼 표현된 것 같나요? 선생님이 보기에는 사람 같아요.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가 얼굴이고 양팔이 오, 그 다음 몸통, 그 다음에 다리가 시오 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달려오는 이런 사람같이 표현을 잘 해줬네요. 자, 이번에도 사람 그림 같은데 이 그림들이 글씨로 이루어져 있답니다. 어떤 글씨일까요?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거 한번 보면은 웃자라고 써 있죠. 웃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 명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. 근데 웃이라는 글씨로 사람을 표현해 줬어요. 근데 이 작품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싸이 있죠?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을 연상하면서 표현한 작품이래요. 자, 그래서 이 사람들, 춤추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강남스타일의 그런 말춤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재밌죠? 글씨로 이런 춤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. 이번에는 무슨 글씨가 숨어져 있는 걸까요? 맞아요. 밥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고 밑에 잘 먹고 잘 놀고 잘 웃고 이라고 써 있네요. 자, 이 밥이라는 글씨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쓴 글씨일까요? 맞아요. 바로 밥그릇에 밥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미지를 연상시켜요. 자, 정말 비읍자 자체가 밥그릇에 밥이 요만큼 담겨져 있는 것 같죠? 굉장히 재밌어요.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실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작품들, 그리고 캘리그라피의 순수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해보았어요. 다음 영상에서는 캘리그라피 실습입니다. 이 실습 과제도 선생님이 내줄 테니까 다음 영상도 끝까지 잘 듣고 과제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자료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 제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학습 외에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자, 우리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봅시다.